안녕하십니까, 현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알짜 문제 레벨 3에서 세 번째 영상이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관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라서 종합적인 문제로 한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두 문제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통정호의 표시, 착오까지 다룰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두 번째 나머지 부분 의사표시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법은요, 개인과 개인,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1번 보시면 사인의 공법회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맞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무원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항상 뭐가 되냐면 유효가 돼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데 효력을 발생한다. O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이 대단히 중요한데,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라는 것은 뭐냐?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강박으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강박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일 수는 없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2번. 진위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3번.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죠. 4번.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과입니다.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유효임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왜요? 원칙이 유효니까요. 4번.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에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O 맞는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상대방은 스스로가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니까요. 5번. 표의자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인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 1번 문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지문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이 5가지 지문 정확하게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7회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거든요. 자, 1번 문제를 이해한다면 2번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무효냐 유효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취소라는 게 뭐예요? 다 알다시피 일단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종 유효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본 지문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효가 아니라 유동종 유효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3번 대리행위예요. 자, 우리가 대리에서도 자세하겠지만 앞에서도 했지만 궁방만 본인입니다. 자, 대리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 본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궁박, 어려운 사정만 본인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요. 다시 말하면 의사와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통정호의 표시는 뭔가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 그 사실을 알면서 한다는 것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같은데 다른 점이 뭐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과 짜고 통정해서 했으면 통정어의 표시고요. 혼자 했으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거든요. 따라서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어의 표시와 구별된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2번이죠.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는 거죠?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이제 통정오의 표시로 넘어왔어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의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자, 전형적인 사례인데 일단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모르는 병,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을 답을 선택한 분이 참 많아요. 자, 볼까요?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잖아요.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니까 이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뭐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이 유효라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를 이행해야 되고요.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될 뭘요?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예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 후 무효는 선의 제3자 모르는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자, 4번인데,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는다. 따라서 스스로가 제3자는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어요. 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제3자든 통정어의 표시에서 제3자든 뭐 아니면 무건대리의 상대방이든 모든 모든 제3자는 뭐임을요? 선임을 추정받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병은 선임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효임을 주장하는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뭐까지는 필요가 없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 5번 질문도 최근에 아주 답으로 잘 선택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통정어의 표시에서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됩니까?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은닉행위라고 하죠. 자, 이런 문제죠. 자, 29회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자,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하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올 테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물론 이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근데 이 증여는 유효하거든요. 근데 이 증여, 유효한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은닉행위라고 하죠. 숨어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의 등기도 유효해요.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된 거고요. 을이 병한테 팔아먹는 것은 지가 팔아먹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차단료죠. 따라서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은 자신의 것을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니까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문제 풀기 위한 전문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끝난 거죠.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은 무효죠. 왜요?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니까 맞네요. 니은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유효이다. 맞죠? 우리가 이 증여 계약을 숨어있다 그래서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디귿번,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리을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근데 이 과실이 있더라도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죠. 선악불문해요. 그 다시 말하면 무과실일 필요도 없는 걸 당연히 내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거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가 란 설명으로 틀린 거죠. 30회 장영도 문제네요. 1번. 자, 통정허위 표시가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 그 사실을 알면서 하면서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1번 통정어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유와 표시의 불일치가 하나요. 상대방과 합의, 통정이 있어야 된다. 짜고 해야 된다.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지속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는 보통 왜 하냐면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은폐시키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게 채권자 취소권인 거죠.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정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뭐예요? 유효하니까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이 증여가 은닉행위라는 게 탁 떠오르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3번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헤매면은 파악이 안 되면 헤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3번이죠. 4번 통정어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누구냐? 통정어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데 물론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제가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리는데 우리 민법은 항상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X고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겠죠. 그 다음에 이 제3자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새롭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가 이루어진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고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5번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이 사람도 통정허위 표시 후에 선임이 됐다면 제3자인 거고요. 물론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죠. 따라서 파산 채권자가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착오가 뭔가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 사기는 뭘까요? 사기가 뭐냐면 다음 영상에 다루겠지만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망,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1번 질문을 보죠. 제3자의 기망으로 동계착오. 그러면 기망으로 착오가 발생하고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니까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항상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항상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제3자가 기망했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다루겠지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기망으로 착오가 일어났다면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기망이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항상 취소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돼요.
자, 중요 부분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죠. 만약에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 피해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 제109조는 강행 규정일까요? 의미 규정일까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의 109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동계착오죠. 자,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된 경우, 표시가 돼서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동계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동기가 뭐만 되면 돼요? 표시만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취소하기가 뭡니까? 상대방이 유발시킨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그 동기가 표시만 되면 되고 쌍방 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답이네요. 7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1번. 자,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방금 임의 규정이라고 했죠?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겠죠?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 유효합니다. 왜요? 임의 규정이니까. 피해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2번입니다. 자, 중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에 됐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시가, 가격에게 차고 중요 부분이 아니고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따라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그 지분이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요.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매매 계약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이렇게 표시하려다가 이렇게 표시했다. 이런 거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다면 표시상의 착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이라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이 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 상대방이 피해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동기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유발이 되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 해가지고 착오까지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의사표시 두 번째 사기, 강박,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레벨 3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